12억 원에 거래되던 송도 아파트가 7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더 충격을 받은 건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7억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돈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송도에 살던 40대 이 씨는 몇 년 전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송도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제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왔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서 도시가 빠르게 변하는 모습도 눈에 보였습니다. 이 씨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송도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10억 원이 넘는 가격도 몇 년 뒤에는 당연한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은 12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는 13억 원, 14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8억 원짜리 집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곳곳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11억 원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억 원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은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하락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10억 원, 9억 원, 8억 원. 결국 이 씨가 가진 아파트는 7억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이때 집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씨는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이 씨가 실제로 넣은 자기 돈은 7억 원이었습니다. 집값이 12억 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12억 원짜리 집에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7억 원으로 떨어지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면 5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값은 7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2억 원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도 발생하고 급매로 가격을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세 가격까지 같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보니 전세 가격이 5억 원이 아니라 4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에게 5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4억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1억 원은 집주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씨는 결국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부동산 하락장에서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세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집값이 12억 원일 때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7억 원이 되면 같은 5억 원의 보증금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집주인의 여유자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팔 것인가? 대출을 더 받을 것인가? 자기 돈을 추가로 넣을 것인가?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7억 원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억 5천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집주인은 급하고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이때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7억 원이던 매물이 6억 8천만 원이 되고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6억 원대까지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급매가 또 다른 급매를 만들어냅니다.
송도 같은 신도시에서는 공급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됩니다. 새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과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입주하면 세입자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조금 더 저렴한 새 아파트로 가야겠다. 굳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비싼 전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주인은 부담을 느낍니다. 집값까지 떨어져 있다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매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전세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매 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8억 원인 집과 매매 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4억 원인 집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전세 가격이 높으면 매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매수한 투자자라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합니다. 부족한 돈이 있으면 다른 집을 팔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도 내려갑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물을 내놓습니다.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더 낮춥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송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5억 원 폭락지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12억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미래의 개발 기대가 얼마나 가격에 들어가 있었는지, 대출을 얼마나 끌어왔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었는지, 주변의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7억 원이라는 가격의 매수자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사람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12억 원을 지불할 사람이 부족하면 12억 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12억 원을 지불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가격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좋은 지역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지역인데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인데 왜 거래가 안 되는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매수하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송도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가격을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씨는 결국 집을 팔지 못하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이전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집값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이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다시 1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이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이 부족해지면 집은 갑자기 부채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을 볼 때 단순히 디제 싸졌으니 사면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요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7억 원이 됐다는 숫자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숫자는 5억 원의 하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입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보증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 가격은 내려갔는데 기존 계약은 그대로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집주인은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서는 빚과 보증금을 해결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집값이 12억 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집값이 7억 원이 되는 순간 엄청난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 믿고 들어가면 상승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가 하락장에서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송도든 동탄이든 김포든 일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가격이 비싼 집이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빚과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집입니다.